네,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ETF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확인해 보면서 과연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자금 동향의 힌트를 얻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에 ETF 시장의 좀 특징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은행 사태도 있었고, 네. 막 유가도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특징이 주요하게 보였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한 주간 시황 요약 짧게 드릴게요. 네. 지난주 시장은 이제 미국 SVB 사태로 인한 이제 은행 리스크 우려가 이제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독일 도이치방크까지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관련 이슈가 투자 심리의 불안감을 조성을 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중반 발표됐던 이제 미국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예상치인 25bp 정도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정점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은행 관련 지원 정책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발빠르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ETF 주간 성과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건 이제 유가 관련 ETF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최근에 달러화 약세 흐름에 상승세를 좀 유지를 했었고요. 네. 또 주말에 나왔던 이제 이라크 정부의 쿠르드 원유 수출 중단 소식이 이제 공급 감소 우려로 전해지면서 이제 국제 유가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수요 측면에서 유가의 호재도 또 나왔었는데요. 이제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그룹인 CNPC가 올해 중국 원유 수입량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발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도 확산이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 관련 ETF는 한 주간 6에서 7%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이제 그동안 변동성 확대로 상승세 보였던 이제 VIX 지수 ETF가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호재로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VIX 지수 반대 방향에 베팅하는 이제 쇼트 VIX 지수도 ETF도 한 110%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각 주요 이슈마다 사실 연관된 ETF들이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뭐 은행주가 많이 하락하면 당연히 관련해서 은행주 묶어놓은 그런 ETF가 하락을 하거나 이런 영향만 봐도 시장에서 이렇게 자금이 이쪽으로 흘러가는구나, 이쪽이 안 좋구나 좋구나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뭐 IT 종목들이 좀 좋았던 것처럼 중국 시장 쪽 보니까 IT 기업도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하는데 네. 관련 ETF도 당연히 올랐을 거고요. 네네. 왜 IT 쪽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을까요? 네, 최근 한국도 뭐 2차 전지 테마와 네. 같은 테마 성격의 업종들이 이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좀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제 소위 TMT라는 업종이 강력한 테마로 작용을 했습니다. TMT가 뭘까요? TMT는 테크, 미디어, 텔레콤의 약자고요. 네. 그래서 IT 기업들, 통신 기업들, 또 미디어, 언론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연초 이후에 이들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종목들이 한 22개 정도 되는데 연초 이후 현재까지 한 100% 넘는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종 위주로 투자하는 ETF들도 한 주간 추가로 한 5% 정도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이 테마 형성의 배경에는 사실 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텐센트나 차이나텔레콤 같은 중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도 보였었고, 또 리창 중국 신임 총리가 최근에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또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좀 더 매크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지난 17일에 이제 기준금리인 지준율을 한 0.25%포인트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미국과는 다른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제 투자 심리 개선에 좀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근데 네. 네. 그럼에도 네. 사실상 최근에 급등한 이런 TMT 테마의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 실적 발표의 발표치가 이러한 급등세를 정당화시키는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 발표된 실적과 최근 나타났던 급등세 간에 어떤 좀 괴리가 발생을 하면 네. 조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홍콩이나 중국의 IT 기업들 투자는 현재 시점에선 조금 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그에 따른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최근 달러화의 움직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달러화가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의 ETF,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신흥국 시장 관련된 ETF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달러 약세 흐름이 이제 3월 초부터 좀 발견이 되면서 네. 이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반대급부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흥국 주식 관련 ETF들도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달러화의 다른 통화 대비 상대적 가치를 지수와 함께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인데 3월 초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남미 증시에 투자한 ETF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주식 ETF들도 지난 한 주간 4% 전후에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주식 말고도 채권 쪽에서도 상승세가 좀 돋보였는데요. 또 신흥국 채권도 달러 약세 흐름에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흥국 현지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 한 주간 1.4%대 플러스 성과를 보여서 채권치고는 좀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한 ETF도 좀 약세를 보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약세를 본 ETF 중에 가장 컸던 건 천연가스 관련 ETF였는데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왔고 따라서 한 주간 ETF들이 한 11% 정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 은행 관련 이슈로 이제 대체 자산으로 어떤 각광을 받았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의 경우 이제 지난 월요일에 최근이죠. 월요일에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CEO를 이제 파생 상품 규제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 자산 채굴 업체로 구성된 ETF가 한 마이너스 6%대 약세를 보였고 또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 ETF들도 마이너스 5% 후반대의 약세를 좀 보인 상황입니다. 지난주가 은행 사태 벌어지면서 사실 비트코인 외에 코인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그러고 나서 직후에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서 관련된 거래소에 관련한 ETF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지금 보니까 뭐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뭐 그렇겠지만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그러니까 은행 사태로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쪽의 선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ETF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한 주간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변동성 확대 우려로 네. 인해서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ETF 시장의 자금 흐름을 잠깐 보면 이제 주식형 ETF 같은 경우는 한 주간 118억 달러 순유출이 관찰이 된 반면에 채권형 ETF는 70억 달러의 유입세를 보이면서 이제 안전자산 성격인 채권의 선호 현상을 자금 흐름에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3월 FOMC 이후에 이제 금리가 정점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졌었고 올해 안에 금리를 이제 상승을 멈추거나 아니면 인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주로 20년 이상 이제 만기 장기채로 구성된 ETF의 자금 순유입세가 가장 높았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듀레이션 특히 이제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하락할 때 얻을 수 있는 자본 차익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어떤 채권의 이자 수익보다는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 차익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네, 말씀 주시죠. 네, 최근 한 2, 3주 정도의 채권 관련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채권 네.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 흐름을 막 만끽하고 있었는데 최근 또 한 3, 4일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그러니까 금리 하락은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걸로 보고 투자를 임해하는지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시중 금리는 뭐 주식의 주가와 마찬가지로 네. 일간 단위로 변동을 보이는 성향이 있는데 지금 최근 단기적인 금리의 변동성을 보고 이제 개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안에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고서 이제 금리의 정책이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기준금리가 좀 정체를
지속하다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시중금리도 그 전에 미리 선반영을 해서 네.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시중금리 반등은 이제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책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책금리 방향성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강하게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시장에서 자금 유출 규모가 큰 쪽을 보니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기술주, 나스닥의 큰 종목들, 물론 이 종목들은 당연히 S&P 500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유출이 됐을까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S&P 500 지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대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특히나 3월 같은 경우는 분기 말이기 때문에 어떤 주요 ETF를 투자하는 펀드들의 포지션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분기 말에 마지막 달에 마지막 주 전후로는 네. 이러한 포지션 정리 때문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ETF의 매수나 매도가 좀 관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초 이후에 나스닥 대비 S&P 500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나스닥 상승에 베팅을 하는 자금들이 S&P 500에서 나스닥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방금 나오지만 ESG 관련한 ETF에도 유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약간 ESG 쪽 하면은 뭐라 그럴까 착한 기업 그래서 네. 약간 좀 뭔가 가치가 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돈이 왜 빠져나갔을까요? 사실 뭐 단기적인 순유출로도 볼 수 있는데 네. ES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이슈가 조금씩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ETF가 이제 ESG에 특화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기업이 이 ESG에 특화된 그 경영을 실제로 이제 실시를 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이제 올바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은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ESG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겠지만 단기적인 순유출도 나올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시장의 ETF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어떤 특징이 가장 주요했을까요? 네, 국내 상장 ETF 마찬가지로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 IT 기업 투자하는 항센테크 ETF가 한 16.5% 상승세를 보였고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2배를 추정해서 16.5%의 상승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 여전히 강한 테마로 작용을 했던 이제 2차 전지 테마도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면서 8에서 9% 상승세 보였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도체 관련 ETF들도 5에서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방크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네. 국내 은행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국내 금융주 아니면 은행 관련 ETF들이 한 마이너스 2% 정도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반도체 쪽이 사실 최근에 좀 반등을 보였는데 ETF 안에서도 보면은 좀 대형 반도체주를 포함한 것을 제외하고 중소형 반도체 쪽 ETF는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 ETF는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서는 이제 반대로 한 127억 원 정도 순유출이 개인들 사이에서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에 좀 압축적인 포트폴리오 가진 한 10개나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들은 또 순이익이 발견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지수 내 종목을 여러 개 가져가는 ETF보다는 좀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반도체 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ETF들의 선호도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2차 전지주는 당연히 계속해서 뭐 랠리를 펼쳐가서 그쪽에 자금이 몰리겠지만 반도체 쪽으로 ETF 관련된 종목에 좀 돈이 들어오네. 이걸 보면서 이쪽을 더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해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2주 전에 출연을 해서 네. 반도체 관련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 그다음에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 이런 쪽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런 전망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는 내용이 발표가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만의 유명한 반도체 시장 업체가 있는데요. 이제 그 트렌드 포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올해 3분기에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업황의 반등이 시점이 연말이 아닌 3분기로 좀 더 앞당겨진 모습을 네. 나타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의 업황이 이제는 저점이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 속에서 관련된 ETF에도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돈이 보이는 투자 함께했고요.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마케팅부의 강재웅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